안녕하세요. 베라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경 씨하고 제가 공지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저희 지금 베나TV가 후원금을 통해서 이제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후원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좀 끝까지 많이 봐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앉았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보셔야 그게 이제 광고료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 후원금이 이제 나중에 정기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광고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찮더라도 광고 좀 많이 봐주세요. 네. 왜 뭐 솔직히 뭐 이렇게 떨면서 하는 것 같아 할 건 다 하는.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네. 아니 이게 항상 공지를 볼 때 우리 보경 씨가 좀 얼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제가 있어도 얼어 있네요. 하여튼 네. 뭐 좋습니다. 저는 뭐 따거 할 말은 없고요. 저희 프로그램을 공유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시 말해서 이렇게 퍼날르기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옛날 그 동영상 밑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딱 누르면 뭐 여러 가지 SNS들이 뜹니다. 뭐 그게 어디가 됐든 퍼날르기를 많이 해주시면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 이게 저희 프로그램 모르는 시청자분들에게도 홍보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공유하기 퍼나르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정말 많이 필요하대요.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PD님 자리도 안 된 거죠 이거 지금? 내가 센터 앉았네. 응. 그러니까 일단은 자 이거 뭐 근데 이게 내 건 줄 알아가지고 그냥 안 보고 뽑아야겠다, 그죠? 안 보고. 눈 감아, 눈 감아. 야 그러면 저기 그래 네가 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됐어? 이거 여기고. 자 이건 나네요. 예.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몰라. 오늘 점하더니 정계가 있으시네요. 나 야 신기 있나 돗자리 보다. 깔아. 신 내렸어. 갑시다. 그렇게 수능할 때 찍어도 안 맞더니 이런 데서는 잘 맞네. 좀 옆으로 가볼까? 왜? 내가 너무 센터 아니야? 형이 센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센터 잡아야 되잖아. 너랑 아니지, 필지가 둘도 더 와야지. 들어오는데. 나눠야 돼요. 김현민이 그때 또 머리 내리고 왔잖아. 그때 네. 이렇게 머리 되게 얌전하게 하고 그렇죠, 있잖아. 그렇죠. 얌전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가 또 뒤에 내렸어. 빠져 있으니까 얼굴이 이거 너무 가림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죠. 나는 근데 자, 더웠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가 이만하게 나와. 나는 이쪽 형이 머리 약간 돌려줘야 돼 이렇게. 와, 나 그래갖고 돌려도 마찬가지죠. 뭐. 비슷하죠. 약간 다른 사각형이네요. 뭐라고? 다른 사각형은 뭐야? 정사각형. 정사각형. 열받아. 저 화난 거 아니죠? 그거 한번 쳐보려고? 저거 해보려고. 저거 우리가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근데 이렇게 쳐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서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쳐야지. 내가 칠게. 그거 해보겠다는데. 너가 안 해본 친구 같은데 어디? 저기 오더를 내리면 제가 하는 거죠. 아. 카메라 하면 롤. 메인카 일반 카메라로 롤 갈까요? 들어왔어. 네. 자 사운드. 스피드. 자 그러면 이제 외쳐주시는 거예요. 네, 들어가요. 빨리 해라. 해요. 23회 1. 자 테이크 원에. 네, 반갑습니다. 베라TV 모르는 영화들. 야, 오늘 또 23회차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또 찾아뵙습니다. 네. 진짜 수다. 괜찮아요? 뭐 제가 있는 모르는 영화들은 요즘 뭐 댓글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되게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행복하고 네. 아주 좋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죽할까요? 시청 참 많다는 거.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저를 이제 알게 되신 거죠. 왜냐면 혼자 그렇게 초밥 먹는 거 갖다 찍어놓고 이러면 안 할 수가 그거 없죠. 궁금하신 분들 네이버에다가 제 이름 검색해서 인스타 들어오시면 제가 초밥 혼자 먹는 영상 있어요. 네, 그거 꼭 한번 추천 눌러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진행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찌됐든 여담이었고요. 저번 주가 우리 댓글 방송을 좀 했었어요, 그죠? 네. 22회차까지 해가지고 사실 좀 못했죠. 저번에 20회차까지 했는데 못한 댓글들이 상당히 많고 그 뒤로도 또 이제 많이 올려주시는 분들이 또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또 열심히 자료 수집을 해서 아마 또 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30회 반응이 혹시 반응 보셨나요? 되게 좋아요. 댓글 반응 되게 좋아요. 좋지 않아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이런. 뭐예요? 그러면은? 네? 그렇게 바빠요? 아니야. 아니 저희 방송 모니터 못할 만큼 그렇게 바빠요? 아니, 저 탈탈 왜 그러세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그 핸드폰으로 그냥 잠깐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막 1000개씩 달리는 것도 아니고 고작 해봐야 100몇 개씩 달리는. 150개 그거 한번 보는 근데 거 점점 늘고 있어서 저는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해요 진짜. 네. 근데 저희 그 시청률도 좀 올라갔더라고요. 조회수. 그쵸? 저희가 이제 고정으로 저희가
6천 이렇게 달리는데 7,000점 넘었더라고. 새로운 시청자들이 영입되는 것도 있고 뭐 봤는데 재밌다라는 이제 네 분의 케미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미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뿌듯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맛이 생기고 또 저희가 열심히 또 만들어 보고자 하는 취지 뭐랄까 의지가 생긴다 그래야 네, 될까? 그렇죠. 네, 좋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니까요. 그럼요. 그렇죠. 4명 좀 춤추게. 아 그렇다고 너무 또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솔직 담백하게 저희 모르는 엄마들 근데 그거 좋아하잖아요. 마음에 없는 소리. 왜 그래? 조금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악성 댓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쨌든 저번 주 댓글 방송에 좀 못다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많이는 못하고요.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한 2개 정도 시청자 여러분 댓글 달아주신 분 거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처음에는 MIN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민. 분께서 민 분께서 김정은도 본인 우상화 교육을 슬슬 하는 것 같던데 현재 북한 주민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어때요? 정확히는 모르시겠죠. 아무래도 지금 남한에 사시다 보니까 네. 어떤 식으로 뭐 들리는 얘기들이 있으면은 좀 네.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이게 최근 일은 아닌데 뭐 일단은 최근 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살 때 혹시 그러진 네. 않았나요? 이런 일들이 없었나? 일단 저는 김정은이가 존재하는 걸 몰랐습니다. 우리 그 비속어로 이제 듣보 이게 있잖아요. 예, 저는 누나가 저한테 듣- 김정은이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었고 듣도 보도 못한, 예, 듣도 보도 예, 못한 뭐 그랬어요. 어떤 사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은은 나한테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제 김정은이가 누구지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유성이는 어떻게? 그러겠네. 그러겠네. 시대가 좀 그래요. 그렇죠. 예, 저는 아무래도. 한국에 네. 와서 김정은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인가 유성이도? 너무 아, 네, 발언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발언하겠습니다. 자, 시간 될 테니까요. 왠지 아, 1분. 요즘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요즘 김정은이 이제 하도 정치를 이제 망태기를 켜고 있으니까 김평일이라고 이제 김정일 동생이 있어요. 배다른 동생. 네, 어디 해외에 지금 그 대사로 나가 있는데 김평일이가 동생인가? 형 아니었나? 김정일 동생이라고 하죠. 형이 평일이가 형일 텐데. 동생이요. 동생. 네, 동생 맞다고 합니다. 네. 오늘 또 동생- 백과사전 또 저희 걸어다닌 딕셔너리가 와 계셨어요. 아, 진짜. 모르는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네, 이렇게 답변 그렇게 보내주세요. 좋다, 좋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정권을 이제 약간 옹호하는 그 세력과 이제 그 반대하는 세력으로 약간 나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평일을 이렇게 데려오려고 하는. 그래서 요즘 뉴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기사도 제가 그럼 몇번 김평일을 봤고요. 데려왔을 때 김정은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김정은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이제 그쵸. 자기 자리가 위태위태해지는 거죠. 아니, 그리고 또 성향도 반대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쵸? 원래 약간 개혁 쪽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김평일이. 그래서 이제 해외 대사로도 나가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뉴스에서 약간 본것 유배를 같아요. 나간 거예요. 김정일한테 그 정치 걸. 지금 해외에 있는 거죠, 그죠? 네, 해외에 있다고 대사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나는 김평일 이름은 들어봤거든요. 나도 북한에 있을 때. 뉴스로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럼 본인 우상화를 뭐 추진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니 설명이 저는 안 할 얘기가 있긴 한데 나는 궁금했던 게 유성이가 이제 고향에 있을 때 그때 김정은을 알았어요? 김정은을 김정은의 몰랐어요. 존재를 알았어요? 고시기가 네, 그죠? 몰랐어요. 아니 그게 궁금해요. 김정일한테 아들이 몇이 있다는 그리고 그 그것까지 알았어요? 일본에 지금 나가서 뭐 도박하고 이제 그 사람 그 김정남.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정남 워낙에 김정일이 사고를 많이 치는 맞아, 트러블메이커라 맞아. 북한에 있을 때도 그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이제 북한의 그 정권을 잡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저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김정은은 정말 갑자기 가툭튀 이렇게 막 튀어나온 사람. 그러니까 봤어요 혹시 영상으로도? 나는 누구요? 김정은 김정남이요? 정은. 아 정은 못 김정은은? 봤죠. 네. 북한에 있을 때는 못 북한에 봤습니다. 있을 때는 전혀 모르는 존재였다. 그런 존재에서 사실 뭐 정확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사실 제가 뭐, 얘기해드리면 일단은 저한테는 이제 그런 김정은은 그런 존재였는데 북한의 그 김씨 가문의 그 세뇌 교육의 그 국민들의 어떤 세뇌 교육에 대한 영향도를 좀 말씀드린다면 김일성 때 100%였다면 김정일일 때는 한 80%. 네, 그리고 김정은 때는 20-30%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통계에 따른 건 아니고요. 근데 본인 이거를 주관적인 내가 좀 제 자랑 같긴 하지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때 어느 전문가님이 강연에 오셔가지고 국정원 조사가 나왔대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선호도 조사 같은 걸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세뇌 교육의 어떤 그 효율성이죠. 네. 그게 이제 김일성 때는 100%, 김정은 때는 70%, 그리고 김정은 지금 현대는 한 30% 정도로 본다고. 어쨌든 우두머리가 어떤 이제 상황이 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고난의 행군도 있었고 그렇게 계속
일단은 계속 나쁜 상황 계속 퇴보하고 있었잖아. 이 그 요거를 지금 조금 시대상이. 제가 이제 제 주관적으로 또 얘기 드린다면 김일성 때는 김일성은 그랬어요. 신년사에 나오면 모든 인민들을 이제 쌀밥에 고깃국을 먹이겠다고. 그래서 그 길로 향해서 지금 올해도 이제 무궁무진 발전해 갈 거라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김정일이는 일단 신년사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김정일이는. 예, 그런 많이 것도 안 있고. 나타났구나. 왜냐면 말을 더듬는다. 네, 말을 더듬는다고 했어요. 말을 우상화하는 그 사회에서 지도자가 말을 더듬으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안 약간 되겠죠. 그래서 내려보죠. 그 열병식 북한의 열병식 행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번 말한 적이 있어요. 전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근데 이게 소문으로 이것도 한참 연습을 했다가 그렇죠. 뒤에 가서 한 3일 연습하고 나왔을 예, 거예요. 뭐 그런 소문도 있는데 약간 여튼 느낌이 영화 중에 킹스 킹스 스피치 스피치.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일이 그 다음에 김정일 때 고난의 행군을 겪고 그러면서 아사자가 이제 많이 정확하진 그렇지, 않지만 많이 생기고 생기고 하면서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아. 근데 김정은은 이제처럼 우리 두 사람이 말하다시피 갑자기 슉 나타나가지고 저 사람 누구지? 아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아 그런가 보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그냥 떠안게 돼가지고. 그 김일성이 있을 때는 김정은을 우상화할 때는 항상 옆에다 데리고 그렇죠. 다녔어요. 늘 봤어요. 한 5, 6년 동안은 항상 같이 다녔어요. 더 됐을 거예요, 아마. 현지지도나 뭐 군 아니면 농사 짓는 데 그러니까 방문을 할 때마다 항상 아들 옆에서 데리고 김일성 옆에 다녀서 항상. 둘이 얘기를 어.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서 미디어에 펼쳐지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신의 자연스러워요. 맞아. 아, 저 사람의 아들이니까 굉장히 이렇게 우리한테는 이제 훅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 그래 맞아. 남한에서도 뉴스 봤는데 김정은이가 갑자기 그러니까 김정일이 죽을 때 아 이제 북한이 좀 뭐가 어떻게 좀 확 바뀌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팍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그죠? 그래서 김정은은 근데 그 전에 일단 그 저기 정권을 이렇게 받으려고 교육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비밀리에 되는 네, 건가? 그래서 이제 그 군에 들어가서도 군사 복무도 본인이 했다고 해요. 네, 한 3, 4년을 직접 그 신분을 숨기고 네, 거기서 군사 복무도 하면서 군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 쪽에도 이제 파악을 하면서 일을 했다고 해요. 숨기면서. 근데도 참 안타깝게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아무튼 우상화 교육을 슬슬 하는 것 같던데 뭐 이런 문구는 굳이 물어보지 않으셔도 사실 본인의 자리가 위태위태하다 보면 우상화나 신격화를 더 힘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주민들의 뭐 선호도나 그런 것들은 점점 떨어질 거고. 그렇죠. 그걸 이제 그렇죠. 살짝 정리를 한다면 이제 김일성 때 100%였다가 김정은이 아사절하면서 그렇죠. 저게 줄어들고 70%. 김정은은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김정은 시기하고 한류가 이제 겹치면서 사람들 시기 사고 의식이 깨는 시점에 김정은이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 이제 확 떨어지는구나. 확 떨어졌을 거라는 거죠. 아 좋습니다. 네. 뭐 요 정도 추측만 하고 또 혹시나 저희 보시고 나서 더 하실 얘기 있으면 또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볼까요? 오래 볼까요? 자, 두 번째 질문은요. QWWER11님께서 한국에 와서 외국에 대해 빠져든 외국에 대한 외국 문화들 뭐 영화나 노래나 뭐 아까도 뭐 우리 사전 인터뷰 때 뭐 팝송 네. 아, 네. 그리고 네, 뭐 뭐. 어떤 용어들 뭐가 있을까요? 각자 네, 한 번씩. 저는 이제 음악을 좀 좋아해서 음악, 이제 네. 알아는 못 듣지만 그 느낌, 소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죠? 잠깐만 알아는 못 듣는데 소울은 어떻게 그러니까 느껴요? 가사 내용을 가사를 이해를 못 모르는데 하는데 그 멜로디? 멜로디나 박자나 음색. 뭐 그런 음색. 약간 R&B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네, 음색. 소울 아니 근데 제가 약간 요즘에 느끼는 건데 이거 보일러 좀 잠깐 꺼주실 수 있어요? 현미 씨 얼굴 빨개졌죠. 기름 빨간. 근데 우리가 너무 붙어있는 경향이 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름인 줄 알았어요. 네, 정말 죄송해요. 벗는다. 진짜 너무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너무 이런 노출 죄송해요. 방송 죄송합니다. 네. 네. 양해 아니에요. 좋아하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하나씩 벗을 겁니다. 보일러 올리세요. 쭉쭉. 쭉쭉. 정말 죄송해요, 진짜. 너무 더워서. 네. 아, 됐어, 됐어. 네, 그렇습니다. 부인에게 굉장히 섹시하시네요. 네, 자, 네, 이거 받아주시려고요? 네, 무슨 좋아요, 얘기했죠? 아, 예, 그러니까. 아,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외국 문화. 이제 영어 팝송 많이 듣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어려워요. 이게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사실 한국 노래는 가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들리잖아요. 사실 그 가사를 들으면 약간 가슴이 아플 때도 있고 그 가사가 너무 와닿으면 이 멜로디에 신경이 잘 안 갈 때도 있더라고요. 가사에 꽂히는 경향이 좀 있죠. 예. 특히 이별 노래 같은 거요. 근데 팝송은 정말 슬픈 내용의 팝송이지만 저는 즐겁게 들을 수 있다는 거. 못 알아들어서. 못 알아들으니까요.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맞아, 그런 거 있어. 흥얼거리면서 막 그냥 허밍하듯이. 그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막 헤어진 여자친구를 못 잊어가지고 그런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난 웃으면서 흥겨워. 누구 보면 약간 사이코 같은데 저는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래서 가끔 그런 오류도 있었어요. 팝송을 듣다가 멜로디 좋고 막 하면서 듣는데 내용이 조금
이렇게 약간 야한다거나 뭐 이런 맞아요. 쪽으로 맞아요. 생각하는 분들 되게 네, 많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아니, 힙합 음악은 안 좋아하세요. 아무래도 그 이제 세대가 젊으시다 보니까 힙합 음악 같은 거 좀. 아 그러게. 힙합은 네 저랑 네. 그럼 요즘 힙합 약간 추세잖아. 약간 시험미더 머니 이런 거 어때요? 못 봐요. 뭐, 그러니까 왜? 보면 그 이렇게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좀 것들이 세죠? 약간 싸가지가 없어 보여요. 아 그게 디스가 래퍼들이 네, 얘기하는 어떻게 거예요. 미디어를 공격적인.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그럴 수도 감정 있겠구나. 컨트롤이 안 되니까 예, 정말 앞에 있으면 정말 주먹이 막 나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열 받아요. 그래서 안 보는 거죠. 그렇구나. 힙합은, 네. 사실 유성 씨 나이 때면 이제 20대 중반이니까 한창 막 힙합에 막 열의를 불태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 저는 되게 생긴 게, 에너지라는 얘기를 많이 약간- 들어요. 저는 약간 고구마 좋아하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그 아니 고구마 좋아하면 늙은이니까. 된장국 좋아하면서 노래도 굉장히 클래식 쪽 같은 그쪽 약간 트로트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는- 유성이는 뭐 스냅백 이런 거 뭐 이런 이렇게 맞아요. 그런 모자 안 없어요. 어울릴 거예요. 아, 네, 안 어울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그 18번이 그거거든요. 뭐야 갑자기 개똥벌레.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더기 내 집인걸. 왜냐면 전 그런 노래가 좋아요. 굉장히 와닿잖아요. 네. 네. 나는 나훈아 선배님. 굉장히 그래요. 트로트 엄청 좋아해요. 네. 제가 난 트로트 모르는 게 방송에서 없어. 얘기를 하죠. 이 두 사람이랑 얘기하다 보면 저희 시대가 아버지랑 멈- 말씀만 시대가 멈췄어요. 힙합 네. 저리 가라요. 개똥벌레. 저는 저기 과거에서 미래로 왔어요. 네. 요즘 그래요. 요즘 뭐 도깨비 요즘 드라마 유행인데 약간 그런 또 느낌이에요. 꽂혔어 도깨비. 아, 뭐 진짜.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은 뭐 음악도 800년대 약간 사람 좀 같고. 예. 그래서 부러운 저는 음악도 좋아한다. 한국에 2006년도에 왔는데 그 올 당시에 H.O.T 노래랑 막 유행했었는데 그때 2006년 아니다. H.O.T는 그 중국에 있을 때다. 그죠. 근데 어. 뭐 알아들어서 싫어했어요. 아. 다들 그 H.O.T 오빠들 보면 막 이러는데 그래서 그렇지. 왜 그러지 이랬었어. 보피 지금 춤추는 거예요. 아 저거는 카메라에 못 담는 게 너무 아쉽다 지금. 아 그렇구나. 두 분 다 넘어왔을 때 이제 외국 문화라고 하면은 어떤 이런 음악적으로 좀 많이 먼저 접하게 됐구나. 그리고 네. 먹는 거. 먹는 피자, 파스타. 진짜요? 이게 다 외국. 전에도 음식 얘기 잠깐 우리가 그쵸? 다뤘었는데 피자가 있긴 있었잖아요 북한에.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었나? 지금 그 무슨- 평양에는 유입이 됐대. 그러니까 이분들이 있을 땐 없었고. 맞다.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치킨은 했지. 그나마 뭔가 이렇게 치킨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달기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보던 건데 피자라는 이 생명체는 생명체 아니구나. 이 음식체는 이게 처음 보는 거예요. 아예 태어나서.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랐는데 이걸 먹을 수 있나 어떻게 먹는지도 몰랐고 일단 그렇게 잘라 놓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 손으로 먹어야 될지 뭐 숟가락으로 먹어야 될지 젓가락으로 먹어야 될지 다 가능한데. 다 가능하죠. 다 가능했어요. 선이 제일 좋더라고요. 어, 선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피자를 처음에 먹었을 때 어땠어요? 굉장히 맛있었어요. 아. 그다음부터는 도미노에 삐쳤죠. 그 첫 피자가 무슨 피자였어요?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 어떤 피자였어요? 네? 도미노에? 아니에요. 그 뭐가 많이 올라가 있는? 쉬림프. 쉬림프 뭔 거. 네, 비싼 거. 거는 약간 쉬림프 쪽이 시그니처 아닌가요? 아, 네, 그래요? 아마 그럴 거예요. 파인애플도 올라가고요. 그럼요. 네. 나는 맥도날드. 햄버거라는 거? 네. 상하이 스파이스를. 맞습니다. 음식 그래요 좋다. 저도 상하이 좋아했는데 빅맥으로 좀 갈아타도 괜찮을 빅맥은 거예요. 별로예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게임 같은 경우는 혹시 또 있어요? 혹시 뭐 게임 같은 거? 아니 이분들 일단 뭐 하실까? 평소에 좋아해요? 휴대폰 게임 이런 거? 일단 휴대폰 게임 저는 잘 안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있잖아요. 애니팡 G 한다. 심장이 하시니까 하는 것 같은. GTA. 제가 미국에 가서 그 게임을 했는데 근데- 그게 너무 폭력적인 근데 거예요. 정서상 안 좋을 텐데 GTA 했을 때는 그럼 북한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한 5년 살다가 5년 살다가? 미국에 1년 갔을 때 이제 그때 GTA 집집마다 애들이 그걸 다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때 다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한국어로 나오는 그 한국 한인타운이 나오더라고요. 그 게임 안에서. 근데 되게 기분이 묘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외국인이 한국인을 막 때리고 막 거기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정말 제가 북한에서 있을 때 진짜 미국 놈들 나쁘구나라는 그 인식을 잠깐 들었어요. 그 게임을 하는 친구를 볼 때. 그 시청자 여러분들 좀 약간 모르시면요 GTA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락스타라는 게임 회사에서 만들어지고 굉장히 자유도가 높아요. 미션이 주어지긴 하는데 주인공이
미션을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차를 훔치고 뭐 갱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폭력성이 좀 많이 높긴 하거든요. 예, 그런 게임을 지금 유성 씨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게임이랍니다. GTA. 예. 못 빠져들겠더라고요. 너무 네. 무서워서.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외의 게임은 해본 적이 없고. 없습니다. 서든어택은 좀 오늘 해봤어요. 아, 그런 게임 좋아해요? 나는 축구 게임 아, 피파 피파. 온라인. 아, 형 워낙 북에서도 네. 축구를 좋아했으니까. 축구 미쳐 있으니까. 뭐 각자 그 살았던 터전에서의 넘어왔을 때는 뭐 크게 별반 차이가 없네. 기반이 되는 건 확실하네, 그죠? 평소 좋아했던 거, 관심 있던 게 그냥 나만 왔을 때 그게 좀 열려 있고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빡빡빡 온 거죠? 아, 네. 그 외국인이 저희한테 반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어에는 너. 반말이 없잖아요. 그렇지. 난 그게 상당히 기분 나쁘더라고. 참. 근데 모를 말이 때. 없으니까. 그렇지. 네, 영어,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선배가 아니라 어르신이랑 이렇게 그 위아래. 위아래 굉장히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친구 뭐 나이가 한 2-3살 많은 친구들까지는 그건 많이 안 따지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어르신이 이런데 할아버지가 막 그 어린애가 할아버지한테 막 야야 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문화 그- 충격이었어요. 그 우리도 충격이에요. 유유 막 이럴 때. 그러니까 우리도 충격이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좀 걸리긴 해요. 그 공통점이긴 말도 하네요. 안 돼. 남북한은 어찌됐든 우리 한 민족이었으니까 갈라졌을 뿐이지. 지금. 아 근데 중국도 존댓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지, 저는 니. 중국인 친구랑 같이 그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그 친구랑 계속 싸웠어요. 형한테 그러지 말고. 진짜 싸웠어요. 그러니까 중국어도 존칭이 있긴 해요. 근데 그 영도, 그러니까 지도자들한테 쓸 때 좀 쓰고 일반인들 대부분 사이에서는 별로. 일반적으로는 다 이제 너 하죠. 그러니까 존댓말 듣고 싶으면 잘 되라 이 말씀이네요. 뭐 모르겠어요. 높은 그까지 사람이잖아.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넘어가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또 정리를 했습니다. 뭐 외국 문화에 빠지는 외국 문화 해가지고 뭐 노래나 게임이나 이러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어찌 충분한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본론으로 이제 23회가 사실 미신 점 종교라는 주제로 네, 저희가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희 종료 시간이 몇 시로 돼 있죠? 55죠? 55분 되는데요. 충분한 토크를 예, 나눌 수 시작한 지 20분 동안 댓글 주제 얘기하고 네 이제서야 주제를 갖고 드디어 제대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 저는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본인 생각을 했다니 참 뿌듯하겠네요. 내 위주로. 야, 좋습니다. 자, 23회 전 미신 종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사실 저는 점과 미신에 대해서 좀 나눴고, 우리가 사전에 보니까 뭐, 종교적으로도 종교 형이 얘기, 이제 기독교적으로 예. 관련이 있어서. 그럼 먼저 일단 미신과 점에 대해서, 또 종교에 대해서 그냥, 저는 사실 그냥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미신이라는 거는 이제 비과학적인 부분에서 이제 종교적으로 되었다고 판단되는 신앙, 뭐 또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뭐 전복, 굿, 금기 뭐 이런 것들 따위가 있다고 하네요. 과학적으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예,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 그걸 미신이라고 하고 점 같은 경우는 이제 8개 6효 5행 5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거 있잖아요. 여기 좀 주소대로 했는데 금수, 목, 화, 토 뭐 이 기운이 세다 적다 이러면서 우리가 맞아요. 내가 뭐 물이냐 불이냐 그렇지 뭐 그게 이런 기운이 거. 세다 해서 내가 그거 산이냐, 낮은 나무냐. 사람과 어울려가지고 뭐 이렇게 맞습니다. 산다. 사실 서로 상생되는 관계가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남한에서도 유행인데 한민족인 우리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그런 걸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로서 할 얘기들이 또 많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한번 잡아본 건데 종교적으로도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기독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한의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 영화 그거 있죠 신이 보낸 보낸 사람. 사람. 아, 김희건 씨 주연 네,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 지하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 다룬단 말이에요. 동굴에서 실제 두 분이서 사실 때 그런 지하 교회 이야기라든가 그런 어쨌든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잡히면 처벌 같은 게 어떤 식으로 강화가 되는지 영화에서도 잠깐 나오긴 해요. 잡혔을 때 그 부분 그래서 되게 근데 이 분들이 그때 당시 계실 때 실질적으로 좀 들었던 소문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약간 알고 싶거든요. 먼저 나는 영화에서 그부터 질문 외국인이 그 목사를 하셔요 영화에서 네, 외국인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그런 어떤 기독교의 뭐 천주교 이런 것들을 전파를 하는데 살 때 외국인들을 봤었어요 동네에서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고 난 봤는데. 아, 저는 그 중국인이랑 뭐 일본에서 오신 분들은 봤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 아니, 서양 사람. 동양인은 봤는데 서양 사람 못 봤어요. 아 그래요? 청진에서 한 번 봤는데 무서워서 못 갔어요. 왜냐면 세뇌 교육 때문에 미국 놈이야. 무서워서.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못 갔어요. 근데 보기는 한 번 봤어요. 아 그래요? 아 미국인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코가 크고 눈이 그냥 슉 외국인이죠, 들어가면 그죠? 외국인이면 미국인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동양인을 벗어난 외국인. 그러니까 이제 서양적인
시작이면 다 미국인인 줄 알았어. 근데 북한의 그 북쪽 지방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내려온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교류 때문에 그쵸. 무역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그럼 어때요? 목사 그 그쪽도 뭐 지하 교회 어때요? 혹시 나는 없었어요. 제가 살 때는 일단은 들어보지도. 북한에서 정치범 정리하는 건 내가 얘기 드렸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정리하는 게 종교하고 남한하고 관련이 있으면 정치범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교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거니와 만약에 이제 그런 거를 들었다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 입장. 성경책은 한 번도 못 받겠다. 성경이란 말도 못 들어봤어요. 그죠. 또 하나님이란 말도 못 들어봤고 그냥 이제 중. 중. 그게 그게 되게 비하하는 발언인 거 아시죠? 중이요? 네. 스님이라고. 아 스님. 어. 네, 그 북한에서는 죄송합니다. 북한에서는 그쵸. 중이라고 네. 했었어요. 그래서 중은 약간 예. 요구 그래서 여튼 스님, 예, 스님 이 용어도 사실은 안 썼을 정도로. 예. 그래서 종교하고는 거리가 멀었었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는 뭐 그래서 이건 발언하겠습니다. 예, 뭐 아니 재미 들었어. 진짜 시간 잴 거예요. 제가 진짜 여기서. 된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아버지 별로 이 통해서. 포맷 마음에 안 들어. 안 할게요 그럼. 아니. MC 마음에 안 든다면 안 하겠습니다. 우리 예능 프로그램이야. 너무 무거워.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야 왜 그래? 요새 청문회 유행한다고 지금 따라하는 아 그렇구나. 우리 프로그램 물 묻히지 맙시다. 아, 그럽시다. 되게, 그 북한에 전쟁 때까지 거기에 이제 교회도 있고 목사님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6.25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까지도 이제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어르신들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인데 그때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저희 나이 대 분들이 교회를 다녔었대요. 그렇죠. 왜냐면 유관순 열사도 기독교 아니에요? 그렇죠. 천주교시죠? 그죠? 저기 댓글에 종교 기독교 잠깐 그쵸, 교회 나왔었는데? 교회. 카톨릭 맞아요 교회. 그러니까 네, 교회 카톨릭이나 다니셨어요. 뭐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런 것들이 유입이 돼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분단되기 전에 저희 있었다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처럼 나이가 어린 분들이 그걸 믿다가 갑자기 이제 분단이 되고. 분단이 그렇죠. 되면서 교회를 아예 다 없애버리고 믿는 사람을 정치범으로 다 갖다 버리니까 본인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그 높은 뭐라고 그러죠 이거 종교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인데 사람들. 하루 아침에 믿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닫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김일성 때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김일성 딱 네. 나눠지고 나서부터. 그래서 그분들이 집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맞아. 몰래 하는 게 그게 이제 지하교의 시작이라고 시작이었다. 네. 그러다가 혼자서 이제 혼자서 하다가 가족이면 알게 되잖아요. 같이 사니까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그럼 가족이 또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퍼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애니메이션인가 어떻게 하다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자기가 믿고 있으니까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찾아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서로가 CCTV 체제에서 맞아. 내가 뭐 믿는다 그랬을 때는 이거 완전 그 사람이 불었을 때는 그럼요. 잡혀가니까. 잡혀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간의 그 암호. 언어들로 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그룹이 생겨다 보니까 단체가 생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피신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곳들이 이제 동굴. 이제 사람들 들어오기 힘든. 공동묘지, 네, 그런데 막. 지하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지하교회가 된 거죠.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이제 지하교육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이런 게 다 모르고 있었어가지고 이제 신이 보낸 사람 이 영화 저도 봤는데 네. 이 보면서 있을 법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형은 가져가고 몰랐지만 네. 있었을 수 있을 있겠다. 수 있겠다. 그리고 사실은 한국에 와서 살면서 지하교회 생활을 했었다라는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네. 크리스찬이 있었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원도 있고. 어떻게 살아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잘 도망쳤다라고 생각할 어떻게 수밖에. 그 살아 있었지? 그리고 과연 저 사람 말이 사실일까? 이런 생각을. 근데 막 하잖아요. 북한에서 저희는 이제 얼마 안 살았잖아요. 20년도 안 되게 살았는데 북한에서 한 4, 50년 살다 보면 그런 분들이 이제 간혹 계시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 어떤 굉장히 나이가 많은 70대 넘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계속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살짝 노망이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헛소리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대요. 근데 또 그러니까 법을 하는 그러니까 안전원 보이부 사람들도 그 할머니를 갖다가 어떻게 조사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이 이제 살짝 가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근데 본인 정신일 때는 그걸 정말 철저하게 숨기고 있다가 이제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 마디씩 뱉어나기 시작. 본인의 아이고. 그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나와. 그렇죠. 어찌 보면 또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죠. 그 할머니가 그럴 수 일부러 있죠. 이제 마지막 그렇죠. 이제 가기 전에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저희 다한다고. 아버지도 몇 번 보셨대요. 그러니까 그런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교회란 그러니까
성경 이런 거 하나님 얘기, 예수 얘기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리고 그걸 들었다는 걸 또 어디 나가서 말을 한마디도 못하지. 못하지. 그러다가 네. 한국에 와서 계속 요즘 한때 되게 그거를 가지고 되게 이슈화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 저도 여쭤봤죠. 아빠 이런 얘기 들은 적 있냐고. 했을 때 저도 이제 본인이 정말 살짝 뭐 어디서 들은 적은 있었다. 아 믿진 않으셨고. 네. 유정 씨도 못 접해본 거. 아 저도 못 들었죠. 그리고 이게 또 신앙심이라는 게 우린 지금 엄청 이렇게 프리하게 가가지고도 믿어라고 해도 잘 믿기 힘들잖아요. 맞아들기가. 근데 그렇죠. 그렇게 막 믿지 말라 이런 건 없다라고 억압적인 억압하는 상태에서. 상황에서 믿기라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죠. 아 힘든 일이지. 그 게다가 그 걸렸을 처벌이라는 때 게 처벌이라는 게 어마어마할 텐데. 어마무시하니까. 네. 예, 좋습니다. 사실 이런 종교적인 부분도 저는 이런 오늘 미신이나 신을 다룬다는 얘기가 왜 하고 싶었냐면 이 북한도 사실 그런 체제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못 믿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사실 이렇게 주민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건 분명히 사회 현실 자체가 너무 각박하고 힘든 상황이라는 맞아요. 거를 오히려 역으로 나는 표현한다고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미신이나 우리 전부 남한에서도 사실 우리가 내일 앞을 한 치 앞도 1분 앞도 내가 어떻게 내 미래를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그래서 뭐 타로라든지 사주팔자 뭐 토종비결 그렇죠, 많이 뭐 여러 가지 점 많이 보러 보죠. 다니잖아요. 이거 지금 이제 방송할 때가 1월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고. 지금 전 시즌 한창 이제 시즌이죠. 시즌이죠. 전 네. 이미 11월부터 네, 이미 시작을 했어요. 네, 사실- 돗자리 까신 분들이 1년 장사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남한에 계신 분들이 네. 이제 지금이 한창 이제 시즌으로 몰릴 때인데 딱 성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네, 한창 성수기죠. 네, 특히 연인들이 많이 가요. 네. 자, 그러면 먼저 물어봅시다. 이거 믿어요? 뭐 취미로 이렇게 남한 와서 보러 간 적 있어요? 믿어요라니요. 뭘 믿어요 이거를? 아니 질문이 좀 그러네요. 보러 다녀? 보러 다녀요? 점이라든가 뭐 사주팔자라든가 보신 적 있어요? 경험. 남한에 이게 와서? 굉장히 재밌잖아요. 재밌지. 왜냐면 제가 기독교 나름 또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어요. 아, 진짜? 썼었었었어. 아, 네. 과거형이구나. 과거에 과거. 썼었었었었는데요. 어. 그때 이제 그 다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하시잖아요. 이 아, 교회에서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정말 재밌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 굉장히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나쁜 얘기는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한 80%에 나쁜 얘기 한 20%. 살짝. 네. 얘는 나쁜 얘기만 하면 사람들 안 오잖아. 안 오지. 아, 그럼 너무 그 재밌는 것들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너네 집 앞에 감나무 있었지 어렸을 때 하면 없었는데요. 이러면 있었으면 너 죽었어. 이런 농담들 그런 있잖아요. 농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농담 되게 많잖아요. 그 사거리에 편의점. 다 있는데 사거리에 편의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그냥 이렇게 약간 힐링이 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죠? 몇 번 해봤어요. 그런 느낌으로 네. 어떤 종류를 많이 봤어요? 사주 타로? 저는 그 이름 있잖아요. 이름 쓰고 뭐 생년월일이나 생년월일이나 태어난 시. 태어난 사주. 시간. 그게 사주나 네. 토종 비결. 그리고 항상 그 뭐 이렇게 저희 어머니는 그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고 어떤 시점에 누구를 만나야 되고 국마번가? 아까 그러면 그거네 뭐 수금 토 맞아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뭐 물이래요. 그러면 불 만나면 뭐 그냥 쫄딱 망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나무 만나고 흙 네, 만나고 나무 그래야겠네. 내가 흙이야. 내가 흙이야. 왜 이래? 존중하지만. 너가 나한테 물 주면 누군가 또 근데 형은 내 말을 못 끄고 그냥 자기만 클 것 같아. 그런 거를 이렇게 봐가지고 항상 지금도 옷을 입으면 파란 옷 정말 입지 말라고 맨날 나갈 때마다 뭘 하세요. 저한테는 물이니까. 네 파란 옷 입지 말래. 한번 입어보고. 너 익사한다고. 익사한다. 겨우 수영 배우겠다. 항상 그래가지고 이제 빨간 옷이나 이런 거를 많이 저희 엄마가. 그래서 핑크를 정말? 선호하는구나.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흑색을 입으셨네요. 네 오늘 또 흙이 되려고. 네. 자 그러면 필주 형은 나만 와서. 훅 들어오시네. 아니 그래 물어봐야죠. 한 번씩. 일단은 저도 재미로 이제 한 번 가봤나? 예, 한 번 가봤는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내 심장이랑 같겠죠. 아니 안 아, 갔고 예전에 아주 예전에. 예전에 가봤고. 근데 필주 형도 아시다시피 교회를 다니는 네, 청년입니다. 저는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새내기인데. 근데도 보러 다녔죠. 예? 우리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팬이죠. 믿지는 않아요. 근데 아니 재밌어요. 크리스찬이라고 술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다 그리고 먹잖아요. 저는 이제 그 이것보다는 그걸 봐요. 그 신년 운세. 아 토종 비결이라고 보면 돼. 네이버에 그 나오는 거 있잖아. 오늘의 운세, 뭐 이 주의 운세, 예. 이달의 운세, 그런 띠별 운세 뭐 이거를 심심하면 봐요. 그래가지고 나쁜 말 있으면 에이 안 맞아. 좋은 말 있으면 이거 맞을 것 같아. 막 이러고 예, 그렇게 그거 보긴 해. 아니 이런 게 다 되게 종교를 믿고 있잖아요.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뭐 절실하진 않지만 이렇게 좀 언젠간 절실해질 거예요. 아니
왜냐면 나를 믿고 20년 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교회 다닌다는 누굴 걸 믿는다는 게 왜 참 다니게 쉽지 됐냐면 않죠. 사실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저는 그래서 좋아서 다녔어요. 목사님 설명을 잘해주는 게 좀 마치 그런 거 같아서 뭐 거기 이상도 없어요. 이하도 없고 그냥 딱 그 정도인데 사실 계속 여기 다니면 뭐 그쪽 분들은 이제 아예 안 보니까 안 믿어. 근데 나 20년 넘게 토종비기야 사실 하루 아침에 이걸 안 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아, 나는 나대로 내 스타일대로 이제 그러니까 뭐, 지금 조금씩 끊고 있는 거죠. 10번 보는 걸 한 2번 보고. 아, 뭐그 정도는 되는데 사실 잘 풀어. 왜 보냐면 나쁜 거는 그냥 아 이렇게 생각해서 형처럼 안 믿어 이게 아니라 아 이런 것도 조심해야겠다. 아 말을 구설수에 오른다 그러면 아 말을 좀 요달에 조심해야겠다. 뭐 요 정도? 그리고 좋은 거는 그냥 이렇게 좋아? 그럼 좀 더 힘내서 가야지. 뭐 요 정도죠. 뭐 종교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뭐 필지는 그렇고 형은 평소 저는 이제 어릴 때 제가 교회를 좀 늦게 다니는 편이어가지고 요새는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굳이 교회를 다녀서 안 본다라는 게보다는 저는 이제 필주 씨처럼 그 띠별 운세 막 이달 운세 되게 좋아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보고. 근데 그렇죠.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막 제가 돼지띠거든요. 돼지띠 막 뭐 하고 뭐 한다. 아니 생각해보면은 내 모든 나랑 동갑내기 돼지띠들은 다 똑같은 운세인 거잖아. 보통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아니, 생각 안 생각해보니까 나도 생각해봤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뭐야 그러면 나랑 동갑내기 친구들은 나랑 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 아니야? 아니 형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게 태어난 날짜 그리고 돼지띠 년마다도 다 다른 돼지가 아닌 건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굳이 다른 돼지. 안 가보잖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냥 안 믿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랑 굳이, 약간 반대 스타일이에요. 재미없어. 저는 이렇게 의문점이 들면 파고 들어가야 돼요. 왜 다 나랑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없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뭐 별자리 막 그 띠별 막 그런 거 봤는데 어느 순간 딱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나는 별로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쵸. 사실 뭐 이런 것들을 맹신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자기 소신껏 저처럼 사는 사람 뭐 형이나 뭐 유성이처럼 뭐 피해가고 재미로 보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절박하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잘 말했어요. 그 다음 이제 얘기를 절박하면서 이제 가야 됩니다. 사실 북한 주민들도 이 절박함 속에서 무언가 믿고 싶었을 겁니다. 왜? 더 이상 이 체제 자체가 그 사람을 믿기에는 이게 현실이 너무 힘들고 우리 자력갱생이라는 게. 문구 계속 쓰죠. 예. 이게 믿었던 사람이 너희들 알아서 살아 이래버리면 적어도 뭐 이건 종교적이든 미신인 점이든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 자력갱생이라는 건 사실 방법을 알려주기보다는 니들이 알아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니들이 찾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믿음 자체가 글로 한 방향으로 쏠리게 되고 그 하지 말라니까 더 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북한에는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종교적인 것들에 대해서 법 자체로 아예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점집이 있어요? 점집 있죠. 있어요. 점집이 이게 있는데 너무 웃긴 거야. 아무리에 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식적이지 운영이 않고 되는 다 거죠. 이제 숨어 사는 거죠. 우리나라 보면은 어디 빌라 같은데 보면은 저기 그렇게 할 수가 어디 없죠. 무당집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약간- 애기 보살 막 그런 거. 네. 그러면 끌려가죠.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면 안 될 거 그러니까 아니야. 단골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 북한의 입성, 점집. 입성. 서로 서로 아는 사람. 아는 내가 사람들 갔다 왔는데 좋다더라 막 그러면서. 너무 좋아. 진짜 잘 본다 어. 그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면- 저희 그 이모가 어. 교통사고 예전에 저도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교통사고 났었어요. 남한에서 있었던 아니 거죠? 북한에 북한에서 있을 때 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북에서도 교통사고가 일어나요? 날 수 있어? 아니 차가 교통사고 있어? 내 차가 있나요? 아 그거 있다. 어떤 거? 이제 그러니까 차 고장으로 인해서 사고 나기도 하고. 브레이크가 안 잡혀가지고 네, 아, 맞아. 그런 걸로. 원투럭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척추를 많이 다치셨는데 맞아, 맞아. 아, 진짜로? 그 형제가 3명이 그 차에 탔는데 3명 다 한 번에 다쳤어요. 맞아 아이고. 전복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너무 급하니까 음. 이제 점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아 이 애들이 이렇게 다쳤다 어. 힘들다 이러니까 딱 이렇게 그 저희 어머니는 뒤에 있었대요. 근데 있더니 이 못 쓸 사람들아 조상을 그렇게 모시니까 애들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조상. 응. 조상. 빨리 가서 이제 묘를 봐라. 그래서 북한에 멸례라고 합니다. 멸례. 멸례. 10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묘자리를 여기서 이쪽으로 움직이는 걸 북한 용어로는 멸례라고 해요. 아니 쉽게 면 이장 예죠? 안 하잖아요. 보통 우리 남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그 자리에 딱 한 번 묘지 가면은 이장을 잘 안 하는데 북한은 10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장을 하지 않으면 반뚜껑을 열어서 그걸 다 닦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멸례 정리를 그게 합니다. 풍습처럼 있어요. 10년에 한 번씩 꼭 해요. 또 10년이 되면 10년이 남한에는 되면 없죠.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남한은 어. 이장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사실. 가끔은 단오 이럴 때 제일 많이 볼 수 5월 있어요. 4일이 따뜻할 뭐 때. 이럴 때 굉장히 많이 그때 해요. 이제 땅을 다 파서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이게 열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쉬운 일이 사람들이 아니지. 술 먹고 해요. 근데 술을 먹고 그 뼈를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살짝 옆으로 뒤집거나 이렇게 되면 정말 신기하게
그 집 손자가 팔이 꺾인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대요. 있었대요죠? 네, 있었대요. 제가 경험하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그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은 미신, 거예요. 이거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 할머니한테 이렇게 못 모셔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 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10년이 돼야 그게 이제 이장을 밀례를 하는데 하는데, 8년 만에 했대요. 8년 만에 했는데 아카시아 뿌리가 이제 쫙 해가지고 그 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조상의 허리를 감고 있었대요. 정말 신기하게. 그래서 그거를 다 없애고 다른 데다 이렇게 했더니 저희 고모랑 이모들 2명이 애를 순풍순풍 잘 낳았다라는 해피엔딩에. 해피엔딩에. 예. 근데 뭐 많은 치료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점을 보러 가요. 왜냐하면 너무 절박하고 급박하고 막 맞아요. 답답하니까. 이게 인간이 나약함이라는 걸 그러니까 증명한다고 보는 게 이런 맞아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저도 그게 들은 있어요. 게 재밌게 많이 돌아가요. 네, 이거는. 이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주제 오컬트네요. 오컬트? 네. 그게 오컬트가 뭐야? 응?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심령적으로 이제 그 아, 이야기를 단어구나. 그냥 네. 형이 좋아하는 도깨비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저희 네. 새로운 단어 알았네. 네, 가시죠. 자 갑시다. 동호회에서. 갑시다. 동호회에서. 여튼 이제 고! 저희 할머니도 이제 그 할머니 인생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뭔가 집안에 어떤 손자가 됐든 누군가 계속 아파서 그래서 이제 점집에 갔더니 그쵸. 아 지금 조상의 몇 자리가 안 좋다. 그래서 한번 몇 자리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봐라. 그래서 묘를 파봤는데 이제 물이 들어가서 얼었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런 걸 얘기 많이 들었고 그다음 또 있어요. 이거 말고 조금 가벼운 것들. 저는 아직도 밤에 휘파람 불면 할머니 생각이 나요. 왜? 밤에 휘파람 불지 말라고. 뱀 나온다고 저도 그러잖아. 어릴 때 막 그런 얘기 뱀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러면? 할머니는 그 저기 뭐 아군이 따라온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악운? 응, 그러니까 악군. 애군 뭐 이런 거. 애군. 부정적인 어떤 기운이 따라 재수. 밤에 휘파람을 불면 한마디로 재수 없으니까 불지 말라고. 북한에서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가 뜨거운 거 잘 먹으면 시집 잘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많아요. 진짜. 근데 그런 미시인들 되게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노처녀들은 뜨거운 거를. 네, 근데 아재들이 그런 걸 술을 먹고 약간 변경을 해요. 어떻게? 이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뜨거운 걸 빨리 먹으면 남자 복이 있다고 하는데 뜨거운 걸 빨리 먹고 일하러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지 마. 예. 이렇게 변형을 많이 해요. 막 그러니까 그런 농담도 약간 그런 예전에 내려오는 그런 뭐랄까 미속적인 그런 것도 다 바꿔요. 이 나라 그러니까 북한의 상황에 맞게. 예. 지금 현재에 맞게. 북한에서. 옛날에 내려오는 것도.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이제 변형을 해가지고 자기네 입맛에 맞게끔 이게 맞긴 맞아요. 해요. 나중에 통일됐을 때 참 재밌겠다.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 한국에 그게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 밤에 손톱 발톱 못 갖게 하는 거. 지금 맞아. 그런 데 있어요. 배추도사 무도사에 네, 나오잖아요. 그 전래동화에 나와요. 그 잘못 손톱을 걸어가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 생기고. 쥐가 먹어서 나랑 네. 똑같은 사람이 내 자리를 침범하게 되는 그런 뭐 전래동화가 있어가지고 여튼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근데 밥상에서 기지개 펴는 거, 휘파람 부는 거 할머니한테 엄청 야단 맞았었어. 저 어릴 때는 이제 그런 거 저희 있지. 집안은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다 보니까 저 어릴 때 그거 있었어요. 밥 이렇게 퍼놓으면은 숟가락 이렇게 꽂지 말라. 그렇지. 그거. 그래서 죽은 사람 제사 지낼 그거도 때다 있었어. 쓰는 거라고 그거도 하면서 있었어. 숟가락 꽂지 마라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았어. 근데 그거 아세요? 북한에서는 그 죽은 사람 앞에 절을 할 때 우리 3번을 하거든요. 북한에. 아 그렇지. 근데 여긴 2번 반. 반을 두 번 하더라고요. 반.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3번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게 원래 법인데 알아야 될 건데 왜냐면 전 북한에서 3번. 세 번. 여러분들 그 혹시라도 헷갈리지 않게 2번 반을 해주세요. 네. 3번 남한은 지금 2번 반. 2번 반이지. 네, 아, 북한은 제사 3번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 술도 번. 3번을 따르잖아요. 우리는 3번 아닌가? 3번 맞잖아요. 어떤 거요? 술 이거 따를 때. 술 따르는 거요? 네. 3번 맞죠? 네, 저희 3번 네, 맞아요. 세 번. 그러니까 절도 3번 이제 저는 술도 저는 세 왜 번. 마지막에 반배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이렇게 저희가 던지면요, 또 저희 시청자 댓글에 이렇게 여러분들도 쫙 댓글 해주시죠. 쫙 이렇게 올라옵니다, 또. 네. 네. 절에 2번 반에 유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해주시겠죠. 뭐 반절 더 한다고 뭐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좀 저는 기사를 좀 접해온 게 있는데 뭐 이거는 뭐 확실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일단 현재 지금 북한
북한 내부 실태 조사를 하는 뭐 NK 지식연대에서 그냥 뽑은 내용인데 현재 북한은 2016년 11월 자료예요. 주민들은 결혼이나 이사 날짜를 잡을 때 이른바 손이 없는 날짜를 따진다. 남한과 비슷하죠. 이거 남한이랑 똑같은데 그렇죠. 손 없는 날은? 또 손이 장사를 없는 날이 뭐예요? 그러니까 손이 손재수라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귀신을 뜻한대요. 그래서 달력에 보면은 손이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대요. 손이 그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요, 그 귀신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냥 이 손이 아니라. 그렇지. 저도 어릴 때 이제 아버지한테 미안해요. 들은 얘기인데. 그렇죠. 왜냐면 따라오니까 우리 그래서 집으로 이사할 때 아 진짜 이 없는 사람들 날을 해야 웃기려고 한 말에 아주 죽으려고 지금 날려드네요.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싸우지 마세요. 좋습니다. 하여튼 두 번째는 또 장사를 시작하거나 자녀를 대학이나 군대 보낼 때도 점을 친다. 현재 지금 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노동당이나 군부 간부들이 승진이나 보직 변경을 할 때도 점집을 찾아간다. 그리고 네 번째 심지어 인민보안성 그러니까 경찰 이 도둑을 잡는데도 점을 쳐서 범인을 추려내거나 추적하는 어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진다는 이거 게 완전 관상이네요. 영화 네, 관상입니다. 그렇죠. 네. 국회에서도 지금 이게 이렇게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막 가장 눈치에서. 최근 얘기도 2016년 11월. 11월. 네, 이게 근데 조사에서 이거 나왔어요. 이건 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 저기 대학교 입시라든가 이게 이런 거 군대 보낼 때 점 치는 거 이게 딱 요렇진 않은데 그런 게 있었어요. 장사를 떠나잖아요. 고난행군식에 저는 이제 장사를 해서 아침에 장사 출발하기 전에 계란을 먹어요. 잘 굴러가라고. 굴러가라고. 뭐 그런 거는 많죠. 미역국 먹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볼 때 미역국 먹지 마라.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뭐 시험 우리 볼 때- 한국은 뭐 찰떡을 붙이고 그러잖아요. 맞아. 엿을, 엿을 뭐, 붙이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건 이제 계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상하진 않아요 사실. 왜냐면 어차피 이게 남한도 그렇게 한 민족이었다가 갈라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파생되는 것들이 부분은- 많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북한이 이런 미신을 보거나 내가 보러 간 사람이거나 그리고 무당들을 그렇게 크게 처벌 안 한다는 거예요. 북한 자체에서, 북한 자체에서 발견을 해도 발견을 해도 근데 그래요? 종교 지도자는 그렇게 맞아. 나라 끌려가고 정치범까지 하는데. 처벌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런 종교 부분에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는데 이런 그러니까 뭐 미신이나 무당들은 잡혀서 안전부나 보위부에 가가지고 피판서 몇 장 안 쓰고 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돈을 몇 장 돈을 좀 놓고 그러니까 많이도 안 넣어요. 그러면 바로 풀려 나와요. 그런 거 진짜 웃기겠다. 잡혔는데 잡은 사람 전 봐주는 거야. 앉아서 전반이 재밌겠지. 지금요? 막 이러면서 나를 잡을 게 아니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전 봐주는 거야. 믿을 걸? 그 잡은 사람? 그러면은 그럼 당신을 풀어줄 테니까 누구 있는지 막 말해보라. 맞아, 막 그래가지고 맞아. 그래서 이게 지금 서칭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범인들 이렇게 잡는 그러니까. 거. 네,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에서 이제 기독교 쪽을 엄중히 하는 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계속 김일성이 떠올라요. 이제 이제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왜? 그 시스템 자체가 딱 그 시스템이거든요. 김일성 가족이 아예 김일성 기독교 일가. 가족이었대요. 일단은 그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이에요. 그때 얘기했었죠. 네, 그러니까 여튼 그냥 내 나름 이제 예측을 해보고 이렇게 들은 얘기를 하면 일단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시스템을 이제 진의 독재를 위한 시스템으로 변형시키고 그다음에 주체사상 유일사상 체계도 교회 10대 원칙하고 비슷해. 그 10계명하고 비슷해. 김일성이 14살부터 음. 그 뭐 이제 만주에 가가지고 독립운동 했잖아요. 근데 그때 잡혀요. 그래서 잡혔다가 나와서 구해 주는 게 목사님이었대요. 그분이. 네, 여튼 뭐 이런 설들이 네, 있는데 그리고 보현이라는 이름도 사실 그 어머니 이름이 아니래요. 보현이 그냥 보현교회라고 있답니다. 한국에. 예. 반석교회. 반석교회. 보현이라서 보현이라서 반석교회는 보현 꽤 누구냐? 많아요. 반석이란 보현은 이제 자체가. 김일성 보현. 할아버지 김보현. 그분은 집사였대요. 엄청나게 신실하신. 그래서 굉장히 맞아. 기독교 야, 집안이에요. 되게 아이러니한 이름이다, 그죠? 근데 진짜 거기에서 변질되고 변질된 거네요. 네, 거기서 그래서 시작해서. 이제처럼 종교 같은 게 들통날 일이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진짜. 아무래도 본인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기독교를 알게 되면은 이거 겹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커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잔인하게 이제. 근데 그런 대신에 데서 이제 비롯할 수 미신은 있겠네. 굉장히 미신은 이제 관습. 완전 별개인 거. 그렇지. 네. 이거는 우리 나라의 어떤 그죠? 유교 사상 이런 사상에서. 것들로 이제 관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막 미순이 그런 거 있어요. 문지방 밟고 다니지 마라. 네, 문턱 밟지 마라. 밟지 마라. 그런 얘기 되게 많거든요. 그 뒷이야기 아세요? 문턱 밟으면 그 집 주인의 목을 누르는 거랑 똑같은 행위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그랬어요. 예. 나는 그거 이게 가다가 엄지발가락 이렇게 찐 적이 있어. 이렇게 문턱에. 뭔지 알죠? 아파. 근데 혼자 있을 때 찌면 더 아파. 그래서 난 문턱을 밟고 넘어가야 되는 그게 있어. 왜냐면 안 그러면 찌니까. 아, 그랬어요. 아파. 알겠어요. 네. 아무튼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미신행위들이 북한에서는 사실 뭐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눈 감아주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안 됩니다. 3대 악으로 정해놨다고 할 정도로 되게 강력하게 지금 제재를 하고 있나 봐요. 근데 미신을 그렇게 제재를 하는 것 같잖아요. 왜냐면 북한 미디어 쪽에서도 미신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성황당 아죠, 형. 성황당. 성황당이라는 게 이제 그 이렇게 막군 같은 거 매달아놓고 네, 거기서 큰 나무에다가 네, 이제 무당들 하는 끈 거잖아요. 매달아놓고 국가 비슷한 거. 맞아요. 네, 어. 그 습하는 장소잖아요. 성황당이 보통 큰 나무 있고. 근데 그게 제사 영화에도 올리는- 나와요. 영화 성황당이라는 아예 제목이 있는 영화가 그런 영화가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스토리예요. 그래서 성황당에 가가지고 빌고 울고 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스토리 영화가 있어서 뭐 그걸 어떻게 제재를 안 하지? 또 좀 하겠다. 그러면 평소에 굳이 점을 못 보러 가면은 이제 믿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분들은- 때는 역사 교육처럼 하는 것 근데 같아요. 그거 있잖아. 이런 그 게 있었다. 물 떠놓고 아 많이 하죠. 그 뭐라 그러죠? 뒷뜰에 가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이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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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비나이다, 많이 이거. 하시겠다. 그 가곡에서 하고 그 할머니 계속 했어요 그거. 그러니까. 뒷뜰에 나와가지고 물 한 사발 떠놓고 항상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무당들한테 보고 오면 방토라고 해가지고 지금 고수래. 방토. 아 맞아 방토. 고수래인데 방토 많이 들어봤어. 북한에는 방토라고 해요. 그 이렇게 어디 가서 뭘 버리고 와라. 그치 묘절 하고 나서 저쪽 뒤에 가서 따로 술 따르는 그거를 뭐 네. 그런 거 나 그게 그 그걸 고수래. 사칭생들 먹으라고 그건 고수래라고 하는데 네. 다른 게 약간 느낌이 새벽. 왜 그 방토는 맨날 12시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항상- 귀신이 온다는 네, 그런 설 미신은 때문에 그런 거 항상 아닌가? 그 보면 12시에 예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저희 동네에서 가족이 있었는데 남편이 하도 바람둥이인 거예요. 너무 바람둥이야. 그래가지고 점을 봤더니 그 남편이 그 입던 팬티를 가져다가 12시에 어디 꼭또 십자길이 이어야 돼요. 사거리. 예, 근데 그 사거리를 찾기 이상하게 합성이 돼 있네요. 네. 뭐가. 이거 비싼 얘기가 뭐 공부 잘하는 애 머리카락, 공부 잘하는 애 속옷 이런 거 그래서 갖고 그걸 끼면 방석에 넣는 그렇지. 건가? 돌돌 말아가지고 그 사거리에다 십자길이라고 하는데 북한에는 딱 놓고 십자길이라고 해요. 12시에 놓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뒤를 돌아보면 방토가 오작이 난다. 뒤를 안 돌아보고 와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주워 가야만 그 바람 남자에게서 바람이 사라진다. 뭐 이런 그게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한 4번 했는데 참 안 사라.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왜냐하면 그걸 만든 사람도 참 대단하다. 그 팬티를 주워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주워가요? 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다래끼 났을 때 눈다래끼 났을 때 그런 거 못 이거? 들어봤어요? 이거? 다래끼에 난 눈썹을 뽑아가지고 돌 밑에 뭐 이렇게 아, 들어봤다. 두고 그 돌을 차면 그 다래끼가 찬 사람한테 넘어간다.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이게 이렇게. 뭐야? 이렇게 하면 가라. 여기서 이렇게 간다. 가라.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닿으면 돼요. 북한 애들이 다래끼 나면 맨날 이렇게 해요. 나 없어, 나 없어. 그래서 학교 나가면 다래끼 하면 애들이 막 이렇게 다녀요. 맨날. 아, 그러면 이제 안 봐요 이렇게. 그럼요. 안 보죠. 아이 참. 그래서 행운의 편지 이런 게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참 네. 유치합니다. 아무튼 그렇겠죠. 참 재밌습니다 세상. 재밌다. 예. 이런 게 사실 뭐 정의라고 싶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진짜 이게 각박한가 봐요 삶이. 아니 근데 정말 이런 거 놓고 보면 북한이나 남한이나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어딜 가나 그럼요. 네 사람들이 다 가다 놓고 아니면 뭐 자유롭고도 그걸 좀 떠나서 그 안에서 할 건 또 다 하고 나서 그렇지. 네, 살 길을 찾아서 이렇게 또 할 거 하고 다 전해지 내려오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난 게 어떤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이제 지금 새해가 다가오잖아요. 네. 1월 1일에 북한에는 여자가 먼저 어디 집에 이사 가면 안 돼요. 인사 가면. 또 신년이라 쉬잖아요. 아니 한 7일 정도 그러니까 쉬잖아. 그러니까 서로 뭐 친척들이 인사 갈 때 여자가 설날에 먼저 이제 인사하러 들어간다. 다니잖아요. 근데 여자가 먼저 인사하러 가게 되면 그 한 해 재수 없다고. 근데 그런 얘기는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게 뭐 신년이라서가 아니라 첫 그 아침? 손님이 아침 손님. 가게 장사하는 분들한테 그 응. 미신이 있는데 첫 맞아요. 손님이 여자면 그날 하루 장사 망한다고 그런 얘기 있어요. 근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아니, 발언적으로 그런 게 제가 있어요. 들은 이야기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게 뭐 갑자기- 맞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 제가 괜히 얘기 꺼내가지고 여튼 북한에서 남녀 평등에 굉장히 위배되는 말이었어요. 북한은 차별적인 그러죠. 말인데. 이제 남녀여염 우리 토크했다가 한번 털렸거든요. 이런 거는 좀 자제하는 북한은 그렇습니다. 거. 여자가 오면 어때요? 이쁘신 분이 또 오면 또 너무 얼마나 좋아. 좋아. 안 예쁘면 안 되나요? 서비스로 막 안 예쁘면 안 된다는 아니 거지. 제가 그게 아니라 나도 그래서 그 북한은 이제 넘어가면은 제사 지내요? 당연하죠. 제사 그거는 뭐 꼬박꼬박 설날. 제사 지내죠. 12월 31일 12시 때. 아니 그러니까 제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분이 돌아가신 그 날짜로 해가지고 뭐 3일인가 삼일째. 다음 날인가 뭐 전날인가 해가지고 삼일장. 뭐 그런 아니 3일장 말고 3일장 아니고 제사는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에 전날인가 다음 날인가로 해가지고 그게 제사를 지내요. 이게 1년에 한 번. 아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추석이랑 설날 때 차례 지내는 거 말고도 제사를 지내는데 있죠. 예. 우리 집도 해요. 그 북한도 그런 것들을 하는지 아니 근데 북한이 제사를 진짜 많이 해요. 제일 많이 해요. 한 왜? 그러니까 제사 음식은 어떤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그분에 관해서 생일 무슨 생일 때도 제사를 지내고요. 생일제. 예, 그리고 뭐 1년 돌아가신 됐을 날은. 때 뭐 하고 뭐 그러니까 100일째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제사를 정말 1년에 한 4-5번을 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기억이 났던 게 제 외할머니 쪽이 그러니까 조상이 좀 많아요. 그러면 그 제사 시즌이 거의 있는데 그 제사밥이라고 해가지고 꼭 쓴 밥은 또 다시 못 쓰더라고요. 근데 이만한 밥그릇에 밥만 12밥을 퍼요. 밥그릇만 맞아 12개. 세밥. 네, 세밥. 그래서 매 사람마다 다르게 제사를 지내요. 그 남는 거 먹죠. 먹지. 사가 끝나고는 우리가 먹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고스란히처럼 파내고 그러니까 나머지 뭐. 이게 제 생각인데 그 먹는 것들이 이게 현저히 되게 부족하다 보니까 제사들 횟수가 남한보다 더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오히려 어째- 그 먹는 게 부족하다 보니까 제사를 안 지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를 이제처럼 할 때. 점에 의존하는 이제 그 기성세대 분들이 꽤 이제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예, 이제 이거 점에 많이 의존하고 그 제 지내는 거에 많이 민감해요. 이 제를 안 지내면 이제 올 한해 예, 그래. 올 한해 우리 애국이니까 막 가족들의 그래도 이제 운이 장사나 아니면 뭐 이런 뭐 농사나 이런 것들이 안 건강이라든지 된다. 그렇지. 건강을 제일 많이 따지죠. 되게 그게 압박이 나라에서는 심해요. 말 없어요? 네?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아, 장려하죠 뭐. 네. 나라에서 장려한다고? 제사 지내는 날은 무조건 그 이렇게 다 지켜줘요. 그치, 공장 교수 그걸 나가서도 일단 제사합니다. 누굴 믿는 게 아니잖아. 강하게 그게. 제재하잖아. 이제 조상을 그걸 하는 거니까. 숭배한다고 하죠. 예. 아니, 그러니까 본인 숭배 시켜야지 조상 숭배한다고 그러면은 나라에서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글쎄 근데 그왜 그것까지는 안 해요. 그런지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조상들에 대한 그런 제사는 굉장히 그 예의 범절 정도로 예. 생각하는 아 예의 거니까. 범 예의 범- 그게 맞아요.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예의 그걸 범. 지켜주는 인간에 대한 게 되게- 도리라는 네, 건가? 그렇죠. 그러면은? 응. 나름 또 그런 건 있네요. 그런 거. 조상에 대한 그런가? 예의. 예. 제사 지내봤잖아요, 형도 그죠? 저도 어릴 때는 지내봤어요. 절하면서 저도 그냥 사실 뭐 크게 안 바라거든요. 그냥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가 다한 것 같아. 뭐 그분을 막 숭배하거나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를 숭배할 필요는 없잖아. 아니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맛있게 제사에 드세요, 뭐 이런 제사에도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있잖아요. 많지, 북한은 많지. 이걸 많아요. 다 지켜요. 그러니까 정말 옷을 정말 깔끔하게 입고 저랑 아버지, 어머니도 안 하더라고요. 옆에 맞아요. 앉아있고. 여자는 맞아, 또 맞아. 제사에 이렇게 참여하지 앉아- 않는다고. 네, 우리가 제사를 하고 밥을 이렇게 한 그릇에 그 물그릇에 뭐 음식을 다 떠놓고 그렇지. 숟가락을 넣고 또 앉아 기다려요. 와서 식사하신다고. 간대요. 그렇지. 그렇게 네. 우리는 저쪽으로 좀 떨어져 있고 네, 저희는 돌아서 이렇게 눈 앉아- 살짝 열어놓고 맞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생선 대가리도 동쪽으로 이렇게 가 있어야 그렇지. 되고 뭐 이런 걸 다 지켜서 앉아서 있다가 이제 또 끝난 다음에 그걸 또 해가지고 또 밖에 나가서 고수래 이렇게 버리고 또 그걸 우리가 나 맛있게 이제 먹고. 기억이 잘 안- 되게- 최근에 이제 제사를 잘 안 지내다 보니까 요새 기억이 잘 안 저는 나는데 10년이 됐는데 왜냐면 이게 거의 뭔가 어디 행사처럼 어릴 때 매번 겪었던 행사였구나. 큰 행사죠. 그리고 약간 떨려요. 어디 사회 보는 것 같아요. 제사 보는 그렇지. 제사. 나도 우리가 큰 집은 아니라서 동생들 사촌이 더 어리긴 한데 큰 집이다 보니까 저는 그냥 따라만 하는데 양말 이런 것도 이렇게 발이 보이면 안 돼요. 높은 양말 신어야 되고 그치. 굉장히 그런 그렇지. 것들이 따지는 게 굉장히 까만 양말에 근데 저는 제사 지낼 때 발목 양말 신고 단정하게 잘 안 추리닝 입을 때도 있고 근데 외투 벗고 이제 바지 막 접어 입고 그런 거 있어요. 롤업해가지고. 그러면 조상이 이제 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니 나 같은 귀신이 내가 나중에 죽어서 어떤 후손들이 나한테 하는데 나는 내가 밥 먹는데 이렇게 다들 쌩 하고 이렇게 안 보고 있으면 섭섭할 것 같아. 그 가지 마라 이렇게 와라 같이 먹자. 아니 왜 귀신은 사람 없는 인적 드문 12시에 나오고 왜 뭐 이렇게 돌아오면 안 되고 왜 혼자 있어야 되고 독대해야 되고 그게 나는 내가 귀신이라면 저기 여기 괜찮아? 일로 같이 괜찮아, 먹자. 괜찮아. 일로 오세요. 왜냐하면 이건 해치지 않아 일로 와봐. 그 귀신들도 1년에 한 번 딱 그거 더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1년에 몇 번 안 되잖아. 근데 자기 저기 어린 애들이 막 바지 이렇게 입었다고 해서 삐졌다고 가면 그 사람 아니지. 배고픈 거 요즘 아니에요. 트렌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 웃기잖아. 난 귀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안 믿는 편이긴 한데 웃기잖아요. 여기에서 한 7, 80년 살고 죽었어.
그럼 이승을 떠나가지고 좀 딴 데 가야 되는데 그 영혼이 사라지거나 그 영혼이 남아가지고 지금 이승이 계속 돌아다니다면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도깨비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거 보고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900년 살았거든. 근데 현 시대 와서 너무 불행한 것 같아. 그렇지. 그 세계의 사람이 이게 다 변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전문적인 얘기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예. 그냥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너무 네, 재밌었죠. 웃자고 너무 정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예. 알아주시고요. 내가 귀신이라면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건 참 재밌지 않아요? 저는 이 미신 이쪽이 그러니까 뭔가 남한 사회는 그래도 이제 정말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이런데 북한에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차 시간 그렇지.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어디 길 떠날 때도 항상 그 바퀴 있잖아요. 거기에다 술 붓고 제사 절하고 자동차 밖에다 절하고 간다니까요. 아니 남한에도 많다니까요. 남한에도 정말 저기 신기하지 않아요? 바퀴에다가 술 따르고 시작하시는 분들 많다니까요. 그리고 생각보다. 북한에는 오, 북한에는 있어요. 그 배를 타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죄를 굉장히 많이 지내요. 맞아요. 그건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네, 쪽배를 타니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배 이렇게 배 밑에 바닥에다가 그러니까 널판자를 7개 되는데 그게 칠성널이래요. 그러니까 칠성판이라고 되게 안 좋은 말인데, 그러니까 내가 거의 무슨 거의 그러니까 죽는 그런데 앉아 있는 거래요. 배 탈 때. 그래가지고 바다 근처에 가면 또 이렇게 가부들이 많다고. 왜냐하면 그 일을 많이 당해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나갈 때마다 돼지대가리 앞에다 놓고 제사 계속 지내고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하고. 배 앞머리에다가 술 이렇게 붓고 막 병 깨고 시작하는 맞아요. 출항도 되게 많아요. 그런 그러니까 것도. 그게 북한에는 이제 낙지철이라고 이제 7, 8월 달에 굉장히 낙지는 많거든요. 오징어입니다. 어, 예. 오징어. 네, 저희 저번에 맞아요. 언어 오징어, 정리했을 때. 예. 쪽배 가면 그게 다 술이고 다 돼지대가리들이 있어요. 막 피 이래서 묻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그 장단 같은 거 치면서 출항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제재하진 않아요. 그 그러고 돼지머리에서 보니까. 나오는 부속들이 참 많은데 그걸 쓸데없이 그렇게 제사로 하니까 차라리 먹는 게 낫지 의지할 않나? 그리고 곳이 나서 다 없으니까. 먹죠. 아, 그럼 그런가? 근데 아니면 바닷물에다가 던지잖아요. 그런 걸 왜 하냐고. 그래도 다시 나오면 또 다른 사람이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이제 본인의 안전을 좀 도모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해는 돼요. 일단 아니- 종교가 이게 기독교 종교가 없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많이 아무래도 치우쳐. 더- 조난이 어찌- 당하거나 이러면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알아서 자력갱생으로 살아나야 되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맞아요. 우선을 많이 그러니까 북한의 실태에서 사회세 이게 분위기에서는 존재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아마 거라도 없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살겠어요? 그렇게라도 네. 의존을 해야죠. 사실 이렇게 최근 기사도 이런 내용을 다루는 거 보면 사실 지금 현재 북한이 좀 많이 좀 위태위태하고 바뀌고 있다라는 걸 또 새삼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주제를 다루면서 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 지금 원래 55분 종료죠? 네, 네. 네. 우리 실장. 네, 우리 실장님께서 마지막, 네, 마지막 궁금하실 질문 하나 있어요. 탈북할 네. 때 이제 점을 많이 본다. 봐요? 네, 많이 보죠. 많이 탈북자들. 보죠. 그러니까 보셨어요? 두 분 다? 저는 심적으로 안정을 좀 찾으려고. 저는 안 미안해요. 봤어요. 엄마가 본 걸로 알고 저희 있어요. 어머니도 봤어요. 어땠어요? 어떻게 나왔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는 그러니까 항상 그 점쟁이들은 또 자기 돈벌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고술에 그 뭐라고 하죠? 예. 뭐 예를 들어 뭐 부적을 써주고 뭘 부적을 써줄 때 뭐 이런 해가지고 것처럼. 어디다 넣고 음. 그런 거 해가지고 돈을 한 뭐 거의 뭐 한 2, 30만 원 날렸어요 우리 어머니. 보통 비용이 제가 알아봤을 때는 뭐 얼마씩 들어요? 몇 달러로 받나? 그러니까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쌀을 가져가 먹는 걸로. 제가 있을 때 화폐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굉장히 비쌌어요. 5천 원. 네, 5천 원이면 저기 어우. 얼마 정도 살 수 있는 게 곡물을? 곡물을 거의 뭐 한 3, 40kg는 사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랑 전에 화폐 그 그치. 비교했을 때 정확하지 않지만 몇백 배 되는 걸로. 네. 그래가지고 그런 몇 돈을 배? 내 가지고 비싸구나. 한 시간 앉아서 뭐 보고 나오고. 근데 대부분 이제 점 이런 거 볼 때 저희 과연 안 죽고 도착할까요? 이 질문으로. 근데 시작을 정말 남한에 간다고 말을 못해요. 저희가 먼 길 떠나는데 괜찮을까요? 그치, 그 근데 시스템 요거는 체제에서. 북한에서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국이잖아요. 중국 점쟁이들한테. 중국에서 보셨어요? 아 중국에서 봤어요? 그럼 마음 놓고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 먼 길 이렇게 위험한 길 가는데 뭐 중국어로? 아니 그러니까 조선족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대화가 돼요. 어떻게 나왔어요? 이 형 되게 아니 나는 아니고 할 거 다 하고 왔네. 엄마가 맞다고. 아니 점을 보잖아. 그러면 이거 완전 센세이션이야. 누가 해외에 가서 점을 봐요? 아니 엄마가 봤다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 소리도 해? 먼 길 아니, 떠날 건데 어떻게 나왔어? 괜찮을까요? 이 네임도 엄마가 만들어 놨어요. 아니 자, 어떻게 나왔냐고. 그러니까 그 가라 중국에서. 가라. 가라고? 괜찮다. 그냥 그래서 괜찮다? 그 말만 듣고. 그때 이제 같이 넘어간 상태죠 어머니하고. 아니가 따로 오시지 않았어요? 아니, 같이 왔어요. 같이 중국에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처럼 말한 대로 북한에서는 먼 길 간다. 아. 먼 길 간다 가도 되겠냐 이렇게. 다들 눈치채죠 근데. 글쎄 점쟁이들이 좀 잘 보는 사람들은 되게 정말 잘 보는 눈치채겠죠. 놈들은
너 한국 가지. 어디 가니? 오 진짜 무섭겠다. 진짜 무섭겠다. 그럼 진짜 당황해서 아닌데요. 안 가요. 아 지금 연기한 거예요? 아, 꽁트라고 해주세요. 꽁트. 야 여기 배우들이야.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은 거 미안합니다. 아예 뭐 번데기도 아니에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탈북할 때 이제 혹은 저희가 북한에 지금 현 실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실장님 뭐 또 적으실 게 있으세요? 또 질문. 네, 저희 좀 자,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재진이 형이 저기 다른 방송으로 가서 그렇지 맞아. 인사를 해야 돼요. 우리 재진이 형의 고별 방송 뭐라고요? 먼 길 떠나는 이제 전 봐줘야 되나? 네. 이거는 뭐 남이 뭐 왜? 아니요. 그 토종비계를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딴 데로 가도 되는데. 딴 방송 갔을 때 과연 모르는 영화들만큼 할 수 있을까? 아. 근데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재진이 형이 워낙 이 브레인이고 아니요 또 아재 스타일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 또 멤버들이 저는 솔직히 어마무시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메인 맞아요. MC가 많이 고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뭐 형 성격상 잘 헤쳐나갈 근데 거라 봅니다. 기대돼요 정말. 자, 뭐 네.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직접. 저는 이제 엉아들에서 이제 하차를 하게 되고 너무해.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우리 이제 널찍널찍하게 앉을 수 있어. 한 명 더 들어올 수도 있잖아. 우리 또 영입이 된다고 여기는 또 합니다. 4인 체제로 해가지고 저 아니더라도 더 좋은 분 오셔가지고 같이 케미 맞춰갈 수 아니에요, 있으니까요. 형이 더 좋았어요. 아니 왜냐면 우리 이때까지 맞춘 게 다음 오는 있잖아.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려고 나보고 더 좋다 그래. 아니 그 사람들도 한 20회 하면 맞춰지겠지만 그렇지, 형이랑은 또 맞춰졌으니까 우리. 저는 이제 베나통일로 넘어가서요. 지금 거기에 이제 희철 씨를 도와서 네. 우리 희철이랑 제일 난장 토론 하시겠구만. 지성이 형과 희철이를 도와서 제가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아저씨다 보니까 결혼도 하고 그러다 근데 보니까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데. 네, 엉아들보다는 새로운 곳에서 또 얼굴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뭐 개설되는 거 그것도 언급. 그거는 아재들도. 네. 아재들이라고 뭐 있다. 뭐 나발에 두 채널해요. 진짜. 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시청 바라고요. 네, 뭐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고요. 네, 저희도 따끔하게 지적할게요. 네, 나도. 형민 씨가 남의 얘기했지만 프로그램을 가서. 가가지고 난장판 핀다고. 야 인사 좀 하자. 이게 우리 분위기 아닌가요? 그렇지, 이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형 가요. 그럼 우리가 뭐 청취자예요 뭐예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엉아들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 가는 프로그램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진이 형 가는 프로그램 배나통일 모르는 아재들? 아재들로 가나요? 네. 그냥 아재들? 그냥 아재들이에요. 그냥 아는 아재들 아는 아재들. 애아들 모여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네, 그 두 프로그램도 저희 모르는 영화들 사랑해 주시는 만큼 또 같이 또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회 저희 모르는 영화들이요. 미신과 점 그리고 종교적인 얘기로 해 가지고 저희가 뭐 북한의 뭐 이런저런 사례들 뭐 경험담들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또 24회에는 저희가 그게 준비되어 있죠. 의료 관련해서 저번 주 댓글에서 저희가 살짝 언급을 했는데 네.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또 솔직 담백하게 한번 토크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3회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24회 때 시청자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할까요? 네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